김종인 비대위에 몸담았던 상당수가 그 윤석열 캠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니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밖에서 죽게 생겼잖아요. 거의 죽었습니다. 지금 거의 밖에서 너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오늘 한겨레 만평 좋더라고요. 올라갈 땐 보이지 않았는데 내려올 때는 국민의힘이라는 꽃을 본 거죠. 지지율이 올라갈 땐 보이지 않았는데. 장외에 있지만 윤석열이 무너지면은 그럼 국민의힘이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 아니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윤석열이 어디에 있든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긴급수혈에 들어간 겁니다. 야, 뭐라도 좀 해봐. 윤석열 환자를 일단 살리고. 근데 이제 김병민 씨나 이런 분들은 김종인 위원장하고 소통을 계속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가라 했다기보다는 김병민 씨 같은 사람들이 김종인 위원장 설득을 했겠죠. 우리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간다는 거는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거다, 윤석열이. 김종인 위원장은 그 그림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일단 윤석열이 밖에서 이 비국민의힘 이 쿼터를 바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죽으면 다 끝나니까 안 죽게 하려면 국민의힘에 데려와야 됩니다를 제가 볼 땐 김종인한테 설득하는 측면이 강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흔들리는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느껴진 거야. 뭐지?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따라붙어요. 윤석열 캠프 굉장히 무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능과 혼선 좀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최근의 혼선이 캠프의 실력에 있었던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본인 리스크란 말도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후보 본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의 문제가 컸어요. 도리도리처럼 계속 이렇게 좌우를 다 봐야 되는, 항상 도리도리 중에 우로 볼 때만 플래시가 터집니다. 주 120시간 한 플래시 터지고, 내가 검사할 때 근로기준법 위반 엄단했다 이런 건 안 터져요. 계속 너무 지나치게 우편향으로 비춰지는 이런 방향성 자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후보 스스로가 가닥을 잡지 못하면 캠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잘 만회가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거는 최근에 나는 그 배우만 하겠다, 감독을 하지 않고 배우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우려됩니다. 아직까지는 감독적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서 틀을 제대로 잡아놓고 난 다음에 뭐 메가폰을 넘기든지 해야 되는데, 바로 배우로 빠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캠프의 부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짧은 예언 들어가겠습니다. 8월 둘째 주에 국힘에 입당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그러면 셋째 주. 왜냐면 8월 15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니마니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면서 나는 셋째 주. 그러면 저는 경선을 참여하지 않는다. 결국에 입당을 하지 않고 경선까지는 하지 않는다. 다만 불안함이 아직도 남아있겠죠. 왜냐면 지금 캠프를 재정비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확 떠버린다,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국힘에. 그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는 인지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되지? 난 어떻게 하나 봐라, 내가 제명한다. 이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인데 계속 어쨌든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로도 여권 후보를 못 이긴다. 지금의 구도가 유지가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입당을 해야죠. 윤석열 총장이 당 밖에서 잘할 수 있으면 중도와 그다음에 호남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보수층 지지율을 같이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럼 상관없어요. 지금처럼 가도 돼요. 근데 지금 그걸 못한다는 게 계속 확인이 되잖아요. 캠프를 보강하고 재정비한다고 해서 뭐 되겠습니까? 차라리 국민의힘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그 다음에 들어간 거에 효과를 좀 어느 정도 보고 보수층이 다시 결집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행보를 보는 게 난 맞다고 봅니다. 김수희 평론가는? 백종원 씨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냥 후보로 갑니다. 어차피 윤석열 말고 낼 수 있는 야권의 후보가 있는가? 없거든요. 최재형 뜨고 있는데 최재형 때문에 홍준표, 유승민만 박살이 났어요. 국민의힘이라든지 범야권 주자들한테 지지율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되면은 그걸 또 윤 전 총장이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범야권 내에서의 대세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다. 뼈아픈 거는 윤석열 지지율이 최재형으로 세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낙연으로 세고 이재명으로 세고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거를 만회할 생각을 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지금 정치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상징성과 포지션은 있지만 정치적인 어떤 콘텐츠가 없는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이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잘 못해요. 그걸 윤석열 총장이. 개선이 될 수도 있죠. 잘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근데 그럴 걸 기대하는 것보다
그냥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경선을 치러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을 진행하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윤석열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지율은 계속 유지될지 모르지만 그 경선을 그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치르게 두면 자기 어떤 정치 행위라는 거를 보여주기 어려운 조건들만 계속 쌓일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본선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원래 구조랑 싸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홍준표, 유승민이랑 막 싸우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도 발전이 있을 것이고 그 싸우는 모습에서 나오는 어떤 또 다른 정치적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창출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마음도 몸도 편하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탄핵 발언으로 시작이 됐고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신가? 경선 쪽 연기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손병호 게임 하는 것 같아요. 네. 김두관이 어이 탄핵한 놈들 다 접어 이러고 있고 정세균이 나와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다 안 해본 놈 접어 이재명은 백제 출신들 접어 이러고 있고 이낙연은 경동연계 했던 놈 접어 추미애는 나 빼고 다 접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나. 손병호 게임으로 너무 과거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이래가지고 탄핵 지금 건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갑자기 민주당이 탄핵의 강을 못 건너고 있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십몇 년 전에 탄핵의 강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태생과 과정을 보면 이미 탄핵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통합을 해서 새로 출범을 했고 이쪽 저쪽 계열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전력들 다 파헤쳐가지고 접어 하는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는 이제 굉장히 소모적인 건데 정신을 차리고 좀 그런 거 그만하려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좀 그만할 거예요. 네. 김민하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말려주세요. 황장민 그래서 선관위원장이 좀 네거티브 그만하자 우리 원팀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후보들 차원에서 말려질 수 있는데 지지자들은 계속 하겠죠 뭐. 그래서 이게 안 없어질 건데 그래서 다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됩니다. 이거 17년 전에 뭐 탄핵 표결한 거 이런 거 그만하고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싸우세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막 물어 뜯으세요. 그럼 좋잖아요. 여전히 근데 지금 민주당 경선을 지배하는 한 축은 대통령 지지율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따른 어떤 이런 변동 상황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경선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정권과는 마치 이제 상관없는 어떤 정치 세력들의 어떤 논의처럼 그렇게 가기는 어렵죠.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권을 이제 잘 계승할 거냐 뭐 이런 논쟁으로 가는 건데 근데 그런 논쟁을 하면 경선에서는 그게 좋은 어떤 논쟁거리가 되고 할 수 있겠지만 본선에 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 평가 한 40%만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40%가 여당 후보 지지 그 40%로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 이 지금 정권의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고 한 거랑 이재명 또는 이낙연 후보를 내가 선거에서 찍는 거랑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확장성이 있는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의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는 뭐 이렇게 계승을 하되 다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그럼 보완하고 업데이트 할 건지 이런 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좋다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무게 잡으면서 얘기하지만 누가 관심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재인 지지율과 여권 후보 경선 레이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왜 오르냐 했을 때 지지층이 결집해서 오른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오르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과의 비교 평가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난 4.7 재보선 이후에 잘하겠거니 또 이준석 씨도 대표가 됐기 때문에 좋아지겠거니 윤석열 또 정치에 뛰어들었으니까 잘 되겠거니 했는데 기대만큼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은 민주당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이거의 지지층 결집이 아니라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대선 주자들도 확장책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들은 너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훨씬 높지만 지지하지 않는다 쪽이 더 높다면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한겨레가 좀 말려봐요 그러면. 누굴 말려요? 네, 그 여당의 후보들을. 정론 직필만 합니다. 마켓 하니 안 하니? 저는 마켓 한위에 부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